전두환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시켜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나서서 역할을 해줘야 될 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측근들의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요. 그 측근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던가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정은 아니지만도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추리를 하느냐.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과 또 전두환 대통령 임기 말년에 내가 몇 명 정도는 내가 손볼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은연히 그게 또 매스컴에 또 나왔습니다. 손볼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사실 전두환 대통령이 무덤에까지도 침묵을 지킨 아주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 면에서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한 사나이로서 신의를 지킨다. 참 내가 너의 약속을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덤에 갈 때까지도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 이거 정말 멋진 사나이고 멋진 리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로 가슴이 아픈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 뭐냐, 자기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고 충정을 다 맹세했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다. 완전히 배신자 행동, 배신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식으로 몇 차례 백담사에서도 이야기하셨고, 또 그 후에 몇 군데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이 많은 사람이야. 한 메시지만도 그래도 또 그렇게 하려다가 아시고 무덤까지 그렇게 떠나신 것, 그거는 정말 남자로서 멋진 남자, 정말 신의를 지킨, 정말로 전두환 대통령님이 손보려 하면은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을 손볼 수가 있습니다. 5.18 때 많은 배신자, 김일성에 추종했고, 김대중과 함께 김일성에 추종했던 무리를 다 손보려고 한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충정을 맹세했는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도 정말 참 진짜 함께 나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또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이날에도 또 2주기 3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의 충정이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완전히 정말 자충용 우백호 같은 사람들, 정말 참 50의 핵심 멤버들, 그런 사람들 정말 참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과연 충정스럽게 있다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도 전두환 대통령님은 의리를 지켰다, 신의를 지켰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면서 같이 그 남자로서의,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신 것도 있지만도 사나이로서 어떤 하나의 의리를 지킨 것, 그거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감이라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어떤 장지가 지금 결정이 안 돼가지고, 유고를 아직도 사저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인가요? 네네. 정말 참, 전두환 대통령은 나를 용서해 줬는데, 왜 이런 좌파 정권들은, 전두환 대통령의 진가를 갖다가 아직도 모르고 있고, 또 우파라고 하는 국민의힘당조차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걸 똑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데, 이때 정말로 진가를 알고 뭔가 장지를 갖다가 바로 잡아가지고 지금 어느 누구의 땅에다가 안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렇죠. 완전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지금 현재 나라의 국록은 지금 현재 엉뚱한 대로 현재 수백억, 수천을, 수조가 지금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데, 엉뚱한 대로 흘러나오면서 국민의 혈세가 다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당한 일을 하는 데는 왜 이렇게 인색하고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만 지금 하는지 국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정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권도 지금 현재 이 진리와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자꾸 왜곡하고 있고, 이 5.18
5.18로 지면제 왜곡하는 자, 지금 내가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지금 지금 내가 법적인 문제를 한번 내한테 문제를 좀 해주세요. 네, 예, 5.18 특별법에 의해서, 왜곡 처벌법에 의해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지박사의 판결문의 일부가, 또 북한군이라고 딱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5.18 당시에 간첩, 불순분자들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조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구가 판결문에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좀 뭔가 상당히 조금 전환점이 좀 생길까요? 지난번에 8월 말에 9월 달에 지금 현재 저들이 저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완전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정치권을 탄압하고 이어서 5.18 진실 규명하는 걸 탄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에게 5.18 금남로 전투에 거기서 허위 사실 유포라는 사실을 갖다가 올가미에 메어 가지고 저를 갖다가 5.18 기념 재단에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발에 관해서 이것이 정말 이걸 그대로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5.18 금남로 전투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 사실을 갖다가 이 금남로 전투가 5.18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키포인트인데, 이 금남로 전투가 완전히 유언비어 혹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18 기념재단에서 저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한대해서 저는 이것이 5.18 이걸 갖다가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을 한 주체가 5.18 기념재단으로 나오지만도 그의 몸통은 누구냐? 5.18 기념재단은 하나의 하수인이라, 하수인. 완전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5.18 기념재단은 하나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몸통이 누구냐? 그 몸통이 바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라, 조사위원회. 5.18 4년간, 거의 5년 가까이 국가의 국록을 갖다가 완전히 깔아먹고, 수백억을 갖다가 깔아먹고, 완전히 5.18 진상규명을 한 것이 뭐냐? 다 저거의 프레임 안에 있는 거, 프레임 안에 북한군이 안 왔다, 또 기타 전두환 대통령이 완전히 거기에 핵심이다, 기타 또 몇 가지, 또 완전히 저 나름대로의 프레임 속에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역할, 그게 바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역할이다. 그래서 이거의 엉터리 역할을 갖다가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누구냐? 송선태라는 작자가 요같이 했는데, 송선태가 누구야? 송선태가 바로 완전히 5.18 완전히 핵심, 그놈들 완전히 시위대의 우두머리 역할 했는 송선태, 그런 놈을 갖다가 완전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우고 난 이후에 거기에 하수인 역할을 했는 그 놈들이 나에게 같이 완전히 고발 조치를,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전 정권에서는 어느 누구도 못했지만도 이번에 정권에는 완전히 막무가내로 완전히 정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는데, 어라 이렇게 나는 이래서 이놈들이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대검찰청에다가 같이 여기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또 기타 5.18 기념재단을 갖다가 막고서 고발을 막고서 맞대응 완전히 이렇게 함께 여우로서 내가 고소를 한 거라. 고소. 둘 다 양쪽을 다 잡아넣어라. 이제 완전히 진정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넣기 하면 되면은 이제는 그 이후로 광주시장도 잡아넣어야 할 것이고, 또 이따 민주당의 핵심 요원도 잡아넣어야 할 것이고, 나가가지고는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잡아넣어야 될 사람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크질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광주 고등법원에서 이와 같이 약간의 흘리는 그런 이야기로 하게끔 그렇게 하나의 모티베이션을 제공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최초, 발포 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그랬던가요?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그 조사 가운데, 어? 예, 몇 년간의 조사 가운데 결론을 내리면서. 결론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발포 사항 부분은 예.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게 기타 확인, 예, 전두환 대통령이 최초 발포 명령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안 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확인이 안 됐는데고 안 됐고 저와 우리 여기 그 5.18 진대원의 사무총장과 또 기타 그 당시에 여성위원장 예, 북한 관련 함께 북한 관련해 가지고 진술을 하셨죠. 또 진술도 하고 예. 또 우리가 금남로 전투에서 최초 발포 명령과 어울러서 금남로 전투를 승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5.18을 막아냈다는 사실을 누누이 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4시간 이상 정도 진술을 하고 다 녹취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저들의 최종 그 조사 보고서에는 단 한 줄도 언급이 안 들어갔죠. 됐다. 예. 그래서 저놈들이 만들어내는 그 책자는 다 엉터리 중에 엉터리다. 그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4년간의 활동을 마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 시신을 안매장한 건 사실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의 헬기 사격도 사실이지만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의 책임자란 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그 최초 발포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이제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울러서 지금 거기서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들은 하지만은 측근들이나 누가 그런 명예회복을 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은 신동모 목사님은 그때 당시 5.18 당시 5월 21일 날 금남로 그러니까 전남 당시에 전남도청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수협 빌딩 옥상에서 그 지역 대원들, 사지역 대원들 5, 60명 정도와 또 시위대 수십만, 그 수십만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럼요. 예, 엄청나게 많은 시위대의 선두에 있는 각종 표식을 한 자들을 정조준에서 괴멸을 시킨 그런 현장 경험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게 된 분들이 좀 평가를 하고 상당한 역할을 한 공로자다, 나라를 구한 공로자다, 그 부대 대원들이 참 그 수훈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뭐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구상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님의 이제 명예회복은 뭐냐? 첫째로, 전두환 대통령께서, 광주 시민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린 하나의, 학살범 원흉이다 하는 그것이, 이거 이제 먼저 밝혀져야 하고, 저희가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첫째 밝혀질 것이고, 이거 함으로 해가지고 광주 시민들 학살범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는 지금 전두환 대통령을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전두환법, 5.18 전두환법, 이렇게 그 법 속에서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사후에도 이와 같은 이런 법을, 악법 중에 악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하나의 원인을 제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돼가지고 먼저 나갑니다. 가장 큰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 치적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훌륭한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삼청 교육대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낸 것도, 이것도 하나의 이 5.18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여기에 숨은 이야기, 히든 스토리가 너무나 많은데, 요거는, 추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가 전두환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지금 인터넷에서도 또 AI에서도
전두환 대통령을 치면은 나오다가 꺼져버리든지 아니면 새까맣게 나오든지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5.18 최초 발포 명령 이렇게 치면은 또 새까맣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가 이야기한 거 지금 그 저놈들에게 맞고소를 한 거, 이것이 바로 5.18 진실 전쟁이다. 진실 전쟁의 선포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5.18 진실 전쟁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5.18 진실 전쟁 선포를 하고 진실 전쟁을 함으로 해가지고 진실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는 뒤바뀌게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과서나 공무원들 역사 시험 칠 적에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답을 해야만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제가 이거는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1편으로서 요번에 국방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박사 논문으로서 해가지고 이 5.18을 갖다가 완전히 뭔가 올바르게 정립을 시키는 이런 하나의 그 찬스를 또 만들어내는 것도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함과 아울러서 이것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님의 명예회복과 또 시키고 또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나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대한민국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게 해줄 작게 80518과 금남로 전투, 그리고 하나회 숙청후, 육사의 붉은 사조직, 청주회 실세들이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붉게 만들어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폭로한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 화공자까지 이 세 가지 필독을 권합니다.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 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5.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되는 국민 필독서가 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